지난 5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 광장. 정부가 해결하라! 정부가 해결하라! 정의!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정리해고자 이모 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지난 2009년 쌍용차의 장기 파업 사태가 끝난 뒤 자살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벌써 22명. 집회에 모인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. 77일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우리 동지들을 살려주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떠날 것 같습니다. 기자회견이 끝나고 동료들은 이 씨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. 아이가 물건을 내리자고 있다.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사람이 죽었습니다. 분향소 좀 설치합시다. 분향소도 설치 못하냐.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.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. 현수막은 난리통에 짓밟혔고 강제 철거된 천막과 집기는 압수됐습니다. 얼굴 없는 영정사진은 찢긴 채 다시 평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여기 얼굴 없는 22명의 영정사진들이 있습니다. 지난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구조조정 결과 해고 통지를 받고 고통스런 삶을 등진 쌍용차 노조원과 그 가족들입니다. 3년 가까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파업은 지난 2009년 5월 22일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가 본사 도장공장을 점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고 석 달 가까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립이 이어졌습니다. 8월 6일 쌍용차 노사는 대타협안에 합의했습니다. 본인이 퇴사를 결정한 희망퇴직자를 제외하고 974명의 정리해고자 가운데 48%인 460여 명을 무급휴직자로 남기고 나머지 52%는 희망퇴직 또는 해고했습니다. 무급휴직자의 재고용 여부는 1년 뒤 생산 물량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사측의 정리해고안이 발표된 뒤부터 쌍용차 노조원들과 가족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에만 무려 7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. 한 달에 1명 꼴입니다.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? 취재팀은 22번째 죽음, 쌍용차 해고 노동자였던 이모 씨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3시 50분쯤 자신이 살던 김포의 한 임대아파트 23층에서 몸을 던졌습니다. 이 씨가 살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. 굳게 잠긴 문. 사망 이후 법원에서 보낸 등기 도착 안내문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.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아파트 2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간 뒤 다시 23층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.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겁니다. 그러나 시간은 이 씨의 결심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. 수소문 끝에 숨진 이 씨를 처음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만났습니다. 도로에서 지나가는데 누가 엎져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나는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는 한 손은 이렇게 해야지 막 하고 한 손은 뒤로 해가지고 있더라고요. 시신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9시 50분쯤 놀이터 옆 화단에서였습니다.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이 씨를 기억하는 동네 주민은 많지 않았습니다. 뭐 사람도 하나 없고 뭐 혼자 사는지 둘이 사는지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차로 쉬러 가더라 소리만 하더라고요. 취재팀은 아파트 단지 앞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 씨의 죽기 전 마지막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사고 전날에도 소주를 사러 간 이 씨. 수입이 없었던 탓에 친구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한테 돈 빌리다가 나갔어요. 돈을 빌리는 전화를 네. 친구한테 한 것 같아요. 친구한테 네.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5만 원만 빌려달라고. 5만 원. 오래전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아왔다는 이 씨. 그의 마지막을 지킨 건 이복형 뿐이었습니다. 아무도 안 왔습니다. 우리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분도 연고는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뭐 이상하게 뭐 이복 형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처리했습니다. 그렇게 빈소도 차리지 못한 채 이 씨는 외롭게 힘들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. 왜 그는 이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혼자였을까? 취재팀은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평택 쌍용차 본사로 향했습니다. 민모 조합원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동료를 보내야 하는 노조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정문 앞에 분향소를 만들고 고인의 49제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. 쌍용차 노조에 이 씨의 죽음이 알려진 것은 발인이 끝나고 화장까지 마친 뒤였습니다. 잘못하면 몰랐을 수 있잖아요. 이제 모르는 죽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아마.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. 그를 알고 지낸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지난 1995년 쌍용차에 입사해 부품 품질팀에서 15년간 일했다는 이 씨. 지난 2009년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파업에 참여한 뒤 결국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. 졸지의 실업자가 된 이 씨.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. 올해 초 한가닥 희망이었던 해고 무효 소송까지 기각됐지만 동료들에게조차 속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. 얼굴에 요만큼 내색도 못 쳤었어요. 실질적으로. 그러니 속은 얼마나 뭉그러졌겠습니까? 사고 한 달 전, 이 씨가 한 부품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서 들렸다는 노조 사무실. 김득중 씨는 당시 이 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다고 합니다. 주위에서 상당히 나를 나쁜 놈으로 보고 불법 세력으로 본다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나를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든가 그리고 너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뭐 취업 문제도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개인의 애로사항을 이제 계속 많이 얘기하게 됐죠. 취업이 되면 평택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 씨. 하지만 일주일 후 면접이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세상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. 최종적으로 면접이 잘 돼서 당신의 취업이 되면 아마도 거주 지역을 평택으로 다시 옮기게 될 것 같다. 그러면 좀 더 자주 찾아오겠다.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만남에 속에서 저하고 얘기했던 얘기고